사거리 확장형 현무계열 미사일은 사거리 1000km 물결표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1T 물결표 탄두 중량 3T급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시리즈와 사거리 3500km 물결표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3.5T 물결표 탄두 중량 5T급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뿐인데 이 두 개만 개발하여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T-1과 같이 1세트로 묶어서 대량 생산 앰퍼샌드 대량 배치하면 일본 열도 전역과 중국 대륙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은 탄도미사일들을 대량으로 전력화 가능할 테고 그럼 중공이야 이미 제대로 된 핵무기까지 있으니 갱 신경 끄겠지만 지대지 미사일이 수백 발밖에 없거나 아예 없는 일본국은 지은 겁먹겠을지도 모르겠음. 일본국이 고속80탄이라는 이름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만 그건 지대지 버전 한정이고 한국군은 지대지 버전 외에 해당 미사일들의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 버전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버전과 해당 미사일들 기반 극초음속 비행체를 동시에 같이 개발하여 대량 생산하여 대한민국 내 미사일 기지와 합동화력함이 전부 날아가도 잠수함과 항공기로 상호확증 파괴상 제2격 보복 공격을 날릴 게 뻔하거든. 중공에게는 니 죽고 나 죽자고 일본은 아예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 기지들과 합동화력함을 격침시켜도 결국 보복당해 일본 열도 전역이 불바다가 되며 적기지 공격 능력 또한 소멸되어 일본에게 남은 건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기 때문이지.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명분하에 미사일을 가져도 지대지 미사일뿐이지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없을 게 뻔함. 그리고 이 경우처럼 한국군의 제2차 보복 공격으로 일본 열도의 거의 모든 미사일 기지들과 군사시설들과 일본 열도 전역이 불바다가 된 상황에서는 겨우 수십 수백 발만 직도입한 쯔즘 ER 아음 속 준중거리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 수십 발 물결표 최대 수백 발 외에는 보복 수단이 없는데 그런 건 이라크 북괴 같은 허접 국가에나 제대로 통하지 미국, 러시아, 한국, 중공, 일본같이 어느 정도의 첨단 방공망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제대로 갖춘 국가들에게는 한 번에 수천 물결표 수만 발씩 쏘지 않는 한 속도가 느려서 전부 요격될 수밖에 없음. 물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다르겠지만 일본에는 공중발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없으니 결국 공중발사 아음속 순항미사일 수십 수백 발 정도를 한국에 발사하는 게 일본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보복 공격의 한계고 이 상황에서는 미국도 중립이라서 무기를 팔아도 똑같은 무기를 한일 양국에 모두 팔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아음속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서 수십 발 물결표 수백 발 수준의 적은 물량의 미사일을 한 번에 날려도 전부 요격될 수밖에 없음. 여기서 문제는 일본은 저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을 전부 미국에게 직수입했을 뿐 라이센스 면허 생산이나 기술 도입 생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생산 능력이 없음. 설령 생산 능력이 일본에 있다고 해도 상호확증 파괴상 제2격 보복 공격을 받은 상태에선 생산 라인들도 미사일 기지들과 같이 날아가서 소멸된 상태라 완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일본이 생산 라인 복구를 응급조치 수준이라도 완료했을 때는 한국도 생산 라인 복구는 물론 군사시설들도 전부 복구하고도 남을 시간이므로 결국 이런 경우에는 일본이 불리할 수밖에 없음. 또한 한국이 일본이 그 군사시설들과 생산 라인들을 복구하게 놔둘 리가 없음. 일단 내가 가정한 상황은 일본이 선제 공격을 했으나 한국의 SLBM과 공중 발사탄도 미사일들의 상호확증 파괴상 제2격 보복으로 일본 열도 본토가 불바다가 된 상황을 가정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입장에서 남은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 수단은 겨우 살아남은 전투기들을 통한 최근에 직수입한 쯔즘 ER 공대지 미사일 수십 발 물결표 수백 발로 반격을 하는 것 외에는 반격을 할 수단이 안 남은 상태일 것이 뻔함. 그리고 일본이 복구를 시작할 동안 한국은 생산시설들과 군사시설의 응급수리 및 긴급복구가 완료된 상황으로 봐야 되니
당연히 긴급 복구라도 완료된 한국이 일본의 군사시설과 생산시설 복구를 가만 놔둘 리가 없다고 봐야 된다고 봤음. 왜냐하면 전쟁은 페어플레이가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야 되며 안 그러면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임. 즉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서로 전쟁 상태에 돌입하며 이에 따라 일본의 미사일이 먼저 한국 본토에 날아와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도 그 즉시 일본은 상호 악증 파괴상의 제2격 보복 공격을 당하며 일본이 보복을 당하는 동안 한국은 일본의 선제 공격을 당해 파괴된 생산 라인들과 군사시설 등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응급수리를 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긴급히 복구한 후 거기서 생산된 미사일들로 일본의 3차 보복 공격을 가할 테니 결국 불리한 건 일본일 수밖에 없음.